저희는 한국수자원공사 사내벤처로 2020년 3월 그 창업한 회사고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구촌 그 수도관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창업한 회사입니다. 실제 이제 누수는 물 산업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또 수자원 부족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창업하기 한 2년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주로 하던 업무가 이제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들을 선발을 해서 해외로 데리고 나가서 제가 수출을 도와주는 업무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베트남에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국내 이제 뭐 디지털 장비 회사들을 베트남에 이제 데리고 가서 설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누수저감 시범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누수를 잡기 위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 누수 탐사, 처음으로 누수 탐사하시는 분을 결국은 베트남에 데리고 가야지만 이 누수를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호텔에 한 2주 정도 묵으면서 밤마다 나와서 이 땅에서 청음하는 거 가지고 이제 누수는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누수도 복구하고 성과도 내서 그 실제 우리의 스마트 기술이 뭐 이런 성과 냈다 해서 막 되게 언론에도 홍보는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안에 되게 불편한 진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게 우리가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에 너무 의존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 사람이 듣는 소리를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좀 저장을 해서 바로 우리나라로 보내면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이렇게 듣고 판단을 해주면 굳이 출장을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뭐 이제 이렇게 시작했던 게, 다행히도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연도에 이제 정부가 이제 사내벤처 제도를 민간 대기업에서 공기업까지 확대를 하면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이용해서 그때 내가 고민했던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제 98년도에 수자원공사 입사를 해서 주로 제가 맡았던 업무들이 그런 디지털 기술들,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자동화 기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제 그런 발달 과정을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겪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베트남에서의 시범 사업 할 때에 그 누수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은 충분히 해결 방법이 있겠는데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도 평균 한 15%? 예. 그러니까 그거를 유수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을 때 요금으로 회수되는 비율을 이제 유수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시는 한 9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특광역시들은 평균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인구 5만 미만의 군 단위로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관리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 군 단위로가 한 70% 수준까지 떨어지고, 제일 안 좋은 데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한 50% 수준. 제주도는 토양 특성이 훨씬 좋습니다. 제주도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을 하면 밖으로 표출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땅으로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공무원들은 누수가 육안으로 관측이 되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제 대응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그런 뭔가 선제적인 누수를 탐사해서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더 심각하죠. 특히 저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 시범 사업하는 그 수카붐이라는 시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을 공급하면 요금으로 한 30%밖에 해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그래도 작은 도시는 아닌데 실제 수돗물 공급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다 지하수. 그러니까 수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게 누수라는 게 단순히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는 수자원 부족 국가에서 이제 누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고민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아무래도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해외를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의 비즈니스 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저한테 이제 동기부여가 됐던 거는, 누수라는 거를 저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동남아에 가서 제가 시범 사업을 하면서 겪어보고,
이 문제가 진짜 이 국가에는 심각하구나. 그런데 이게 전통적 방법으로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도메인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잘 접근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누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누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토탈 누수 관리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누수라는 게 워낙에 이제 물 쪽에서 큰 문제니까 얘가 뭐 제가 모니터링만 잘하고 뭐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누수를 해결하는 방법론은 아주 이제 파편화된 장비들,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소프트웨어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선진국의 전문가가 그 누수 문제가 있는 국가에 이제 출장을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국가의 누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고 있었던 게 이제 과거의 모습인데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인력 중심이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누수에 딱 특화된 통합형 시스템 하나의 뭐 이제 다양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들 하나로 통합한 통합형 시스템에 이 통합형 시스템의 기본 메커니즘은 우리 같은 선진국 컨설턴트가 그곳에 출장을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개발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장비들은 저희가 이제 창업한 게 코로나 바로 터질 때 2020년 3월인데요. 그런데도 저희가 해외 시범 사업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게 저희 장비를 그냥 항공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앱만 깔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법은 그냥 유튜브나 뭐 이렇게 알려주고 줌 미팅으로 알려주고 그럼 그쪽에 아주 저렴한 그냥 현지인들이 다니면서 누수음을 수집을 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저희 클라우드 서버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면 굳이 전문가가 그 국가에 가지 않아도 이제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누수 문제가 그동안에 왜 해결이 못했을까? 이게 그런 전문가에 너무 의존하는 문제, 그 다음에 너무 파편화된 장비와 소프트웨어 문제,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합하고 전문가 의존도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뭐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한국으로 오지는 않고요. 예. 실제 저희가 해외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를 씁니다. 그게 이제 각 지역별로 리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싱가포르 리전에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물리적인 데이터는 인도네시아 데이터가 싱가포르로 가고 이제 그거를 뭐 전 세계 어느 곳에서 그냥 인터넷 액세스만 가능하면 뭐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죠.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현재까지 보면은 저희가 전문가 수준이 한 80%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약간 자율주행이랑 비슷합니다. 네, 사람이 되게 초집중을 해서 누수를 찾겠다라고 해서 청음에 의존을 하면은 이거를 아직까지 우리의 어떤 센서 기술과 이게 사람의 이 능력을 따라가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사람의 청음 능력 수준까지를 만들어내는 센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뭐 이런 쪽에 집중하는 이유도 이제 아직까지는 전문가가 만약에 어느 구역에 10개를 찾았으면 저희 장비를 들어가면 한 8개 정도밖에 못 찾습니다. 나머지 2개는 상당히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예, 그게 뭐 기술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누수라는 게 상당히 재미난 게 이게 이제 경제적인 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고가의 센서를 이용해서 그래서 나머지 그 2개의 누수까지를 찾아줄 수 있는데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 실제 커스터머는 나는 그 2개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저렴하게 8개만 찾고 싶어 라는 니즈가 훨씬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 커스터머의 니즈가 뭔지에 집중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3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기존의 누수 탐사 전문가들이 청음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 장비를 이제는 귀로 듣지 말고 스마트폰에 눈으로 확인하면서 누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저희가 이제 약간 그 홍보 그 전략 방향으로 해서 기존 장비를 저희 장비로 대체하는 시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누수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장비들과 또 파편화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돼 있는데 저희 시스템은 이제 이것들이 필요 없고 얘를 하나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형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통합형 시스템을 각 고객들에다가 구축해주는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최종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객은 난 시스템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야 진짜 나 지금 누수 우리만 한 50% 되는데 이거 뭐 한 20-30%까지 좀 줄여줘. 그러면 이제 그거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그 비즈니스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현재 8개 하고 있고요. 해외는 지금 5개 국가에 한 6개 프로젝트. 예, 실제 그분들은 저희 회사 좀 많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누수 탐사 전문가 분들은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내 경험이니까 여기가 누수 확실하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의 방법이 누수를 뭐 몇 건을 찾으면 건당 얼마 뭐 보통 이렇게 이제 계약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이 누수 쪽 시장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좀 강점은 있고 그다음에 저희의 이제 또 다른 강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쌓인다.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이어서 얘는 이제 투명하다. 최근에 이제 간혹 스타트업 중심으로 한두 개씩 나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이 이제 장비 중심. 예. 그래서 저희처럼 이런 비즈니스가 아까 비즈니스 모델이 뭐 한 3가지 특히 저희가 해외는 뭐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누수를 저감해주는 그 프로젝트 베이스의 비즈니스인데 이런 쪽은 거의 대부분 접근을 못하고 있죠. 네,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코이카 ODA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업은 작년에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곳에서 나온 이제 사업을 저희가 수주해가지고 한 사례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발도상국은 자체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ODA 사업하고 연계하지 않으면은 그런 좀 큰 프로젝트를 만들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저희가 코이카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도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었는데 12월 달에 거기도 뭐 상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상수도가 당연히 이제 그게 수준의 차이지 이제 도심은 상수도가 많이 인프라가 깔려 있고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로 가면은 당연히 상수도가 안 돼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나라 한 99%, 99점 뭐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렇진 않았으니까. 그게 뭐 가장 크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베트남 시범 사업한 님빈이라는 데는 신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로가 깔린 지 5년밖에 안 된 곳인데도 누수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누수는 꼭 뭐 관이 낡았다는 거는 당연히 누수에 취약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이 원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압력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갑자기 압력이 변하는 거 수충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냐면 물을 많이 받는 데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들이 물을 받았다가 갑자기 밸브를 탁 닫을 때 이때 이제 큰 압력이 탁 생기면서 이 압력이 이제 관로를 전달되면서 약한 부위들을 하루에 몇 번씩 툭툭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내가 여기 복구를 해도 다음날 또 옆에 또 생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저희 아까 제가 토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누수를 잘 찾는 기술, 그 다음에 누수가 발생되는 거를 잘 모니터링 하다가 하는 기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압력까지도 잘 분석해서 관리하는 기술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저희는 생각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연락을 많이 오는 데가 공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 달에 그 여수의 하나솔루션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공장들이 되게 오래된 산업단지의 공장들은 거기에 상수관 많이 매설돼 있고 특히 이제 소방배관이 정체되어 있는 물이다 보니까 소방배관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배관 누수가 되면은 소방펌프가 계속 상시 돌고 뭐 약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공장 쪽에서 이제 공장 누수 의뢰 오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수 하나솔루션하고 공장 누수 해결하는 거 저희가 시범 사업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원래 싱가포르에 또 캐피탈랜드라는 상당히 큰 부동산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자산 중에 그 배관이 좀 깔려 있는 곳들이 있는데 애들이 누수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냐 뭐 물어봐서 그래서 거기도 지금 다음 달에 저희가 시범 사업 들어갑니다. 예, 근데 뭐 빌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관들이 이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게 오픈되어 있는 관이어서 그런 데는 조금 적용하기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아파트도 누수 문제 되게 많습니다. 예,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나 공장 누수 많이 해본 이제 누수 탐사 전문가분들은 실제 누수 때문에 아예 소방 펌프를 꺼놓는 데가 본인들이 봤을 때 30-40%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그게 다 실제 법적으로는 불법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역난방공사 그 대구지사도 한번 방문을 해서 이제 지역난방공사 쪽에 지역난방공사도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누수 사고 나가지고 한번 난방수가 이제 그 단수된 적이 있고 또 옛날 백석역에는 또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적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난방 쪽도 누수 문제가 상당히 크리티컬한 이슈인데 그래서 그쪽도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기술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 아마 지역난방도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화를 좀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플랜트나 그런 곳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상현상의 어떤 사운드나 바이브레이션이 이제 저희는 가청 영역대를 다루고 있거든요. 초음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이거면 이제 센서가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는 딱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대 영역의 센서를 개발해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대 영역에서 뭔가를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런 뭐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그런 위기를 감지한다거나 이런 쪽은 다 충분히 확장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창업을 시작한 것도 그 동남아에서의 어떤 누수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물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서비스 수준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그 경제 수준 차이만큼의 그런 기반 서비스 수준의 차이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물 서비스도 똑같죠. 네. 저는 이제 봤던 게 그러면 경제 수준이 3만 불이 되지 않으면 물 서비스 수준도 3만 불이 못 되는 건가? 네. 근데 그게 디지털 기술이 잘만 적용이 되면은 충분히 이 나라는 경제 수준이 안 올라가도 물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는 요 누수라는 영역에서의 서비스 수준, 요 수준을 좀 좁히는 쪽으로 지금은 계속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이제 6월에 저희가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이제 금년에는 저희가 구상하는 그런 이제 해외 프로젝트형 이런 사업들의 이제 가능성을 저희가 좀 검증을 한 다음에 내년 정도에 조금 큰 규모 투자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라는 게 실제 뭐 제가 뭐 찾는 기술도 얘기하고 막 했지만 실제 누수라는 기술이 딱 들어갈 때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또 인프라들도 들어가거든요. 또 계측 장비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뭐 유량계나 아니면은 뭐 디지털 수도 미터나 아니면은 뭐 컨트롤 밸브나 뭐 이런 것들 또 다른 계측기들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 모르겠습니다.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런 회사들을 제가 뭐 좀 인수하거나 해서 어떤 큰 연합체를 만드는 것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